노년의 품격 가꾸기요만 1125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고소 공포증이 있는지? 제 아내는 출렁다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북한산 100군데 708m에는 몇 번씩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렸습니다. 100군데에 가면 마지막 4050m 구간은 쇠줄 난간을 붙잡고 발 디딜 곳조차 마땅치 않은 절벽을 타고 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말이면 늘상 긴 줄이 생기고 오르는 사람과 내려오는 사람이 뒤엉켜 위험하기 조차한 곳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김정호 교수님의 져서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중에 고통은 마주해야만 사라진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1. 한번 도망치면 계속 도망칩니다. 대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발표 불안이 심해 대학 4년 동안 한 번도 발표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매 학기 첫 수업 시간에 이 강의에 발표가 있느냐를 먼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가 있다면 즉시 수강을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도망만 치며 4학년 2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스스로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발표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불안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마지막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계속해서 발표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졸업 때 그는 이제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회피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피 학습 어보이던스 러닝이라 부릅니다. 한번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면 그 순간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뇌는 그 도망 자체를 안전한 방법으로 기억해버립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도망치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커지게 됩니다. 고통은 피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할 때에만 그 두려움의 세력이 줄어듭니다. 번님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계속 피하고 있는 일은 없으신가요? 용기를 내어 한 발만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2. 환경만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낸 세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외부 환경이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의 절반은 마음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요인 인터널 로커스이라 부릅니다. 즉,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이겨내는 차이는 마음의 근육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근육은 어떨까요? 편리함이 늘어날수록 불편을 견디는 힘은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겨울 새벽 머리맡에 대전물이 얼곤 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내복바람으로 마당에 나가 찬물에 세수를 했습니다. 볼일을 보려면 난방도 없는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야 했고 한겨울 버스에는 히터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따뜻했기 때문에 만원 버스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여름엔 선풍기도 없는 교실에서 50명 넘는 친구들과 땀 흘리며 공부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 답장을 받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렸고 전화하려면 공중전화 앞에서 길게 줄을 서야 했습니다. 김정호 교수의 사례를 인용함. 그때의 불편함이 지금 돌아보면 이상하게 그립습니다. 그 시절의 불편함 속에는 단단한 마음의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사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마음의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환경만 탓하지 말고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 그것이 바로 내면의 강인함입니다. 3. 도망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요즘 심리치료에서는 마음챙김 MINDFULNESS과 수용 마이너스 전념 치료 ACT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의 핵심은 바로 직면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알코올과 약물 중독자들에게 이 두 가지 치료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수용 마이너스 전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초기에는 더 많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재입원율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 챙김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1.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2. 편히 앉아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3. 지금 내 호흡은 어떤가? 내 어깨는 긴장돼 있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4.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 마음이 이렇구나. 이것이 바로 불편함을 사실대로 인식하는 훈련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더 커지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약해집니다. 그것이 마음의 회복력, 심리적 면역력을 키우는 길입니다. 맺는 말. 우리 인생의 고통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해야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한번 도망치면 계속 도망치게 되고 환경만 탓하면 내 마음의 힘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불편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 속에 오래된 지혜와 단단한 평안이 숨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